네, 지금 보신 대로 중국에서 다시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우리 국내 자동차 공장들도 가동을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 차질은 아무래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에 영향을 받을 우리 경제 성장률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3주째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내수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이제 미칠 영향들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얘기를 한 게 바로 네. 생산과 수출의 차질이었어요. 지금 리포트도 보셨지만 이제 중국에서 뭐 부품들은 나오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 이제 나라에 오겠지만 생산차를 완성차를 네. 생산하기까지는 그래도 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 공장들이 실은 셧다운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뉴스 클립에도 보셨지만은 문제됐던 그 부품,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가 일부 좀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좀 들어왔고요. 오늘도 좀 들어왔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내일 다시 좀 공장 정비를 갖춰서 12일부터는 현대차 일부 공장이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네. 이미 그동안에 공장문 닫은 타격으로 현대차, 기아차 합치면은 거의 1조 원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나마 부품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일부 라인이고 네. 쌍용차라든가 르노, 삼성은 아직까지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게 됐다, 확실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어쨌든 중국의 뭐 장수성이라든가 칭따오 공장이 지금 가동은 하고 있는데 네. 뭐 A 공장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이 600명인데 중국 직원이요. 출근하는 직원이 뭐 절반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중국 쪽 공장 가동도 거의 안 될 거 아닙니까? 평소에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은 껐지만 이 부품 수급이 네. 또 됐다가 또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뭐 이렇게 봉쇄가 된 도시들도 여전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업체들이 영향을 받기까지는 중국 부품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지를 좀 더 봐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하고 그게 우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외출을 좀 자제하고 그런 공장, 특히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든가 가전 공장에서도 직원들이 뭐 상당 부분 자가격리도 돼 있고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 쪽에 있는 이 공장들이 재가동이 완벽하게 돌아갈 때야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큰 게 자동차 그 업계만 이제 영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와 연관이 돼 있는 다른 제조업체들까지 다 영향이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2차, 3차 협력 업체들에게 지원금도 수조 원대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산화율이 95%입니다. 그러니까 95%는 다 국내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5%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달을 하고 와이어링 하니스가 이제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 와이어링 하니스가 안 들어오면서 문제는 국내에 있는 많은 또 부품 업체들이 있잖아요. 2차, 3차, 4차 협력 업체들이 다 문을 닫고 좀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부품이 수급이 됐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국내 2차, 3차, 4차 협력차들의 자금난 이쪽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난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보다 타격이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3년 사스 때는 실은 충격이 수출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 비중은 전 세계에서 한 5%도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는 주로 내수로 왔는데 이번에 보면 이게 일종의 사스와 메르스의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내수 쪽에서 반응을 합니다. 즉, 가령 지난 주말에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행사 취소율을 보면 메르스에 비해서 뭐 국내 확진자 수라든가 이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이 이제 대처하는 것들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의 문제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타격을 준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3년 또 2015년보다 충격은 아직까지 종합 집계는 안 됐지만은 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바꾸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 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1%대까지 내려잡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성급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 상황, 특히 중국 쪽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1분기는 즉 1월부터 3월까지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뭐 경제 연구 기관에서 속속 자신들의 올해 한국 경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요.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미 학계 같은 경우에는 2.5%를 전망을 했다가 네. 지금 1.5%로 무려 1%포인트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기관들도 0.2에서 0.3%포인트 낮추고 있고요. 국내 KDI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히 수치상으로는 하향 조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타격이 있다면 1월 초에 예상했던 경기 반등이 네. 좀 힘들지 않겠느냐, 아하.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조금은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정부가 예의주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책들을 내놓을 텐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추가 편성, 네, 추경, 네. 그리고 뭐 금리 인하 네. 얘기도 있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 방역 쪽에서 많이 이제 정부는 올인을 하다가 이제 경제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 뭐 무역금융 이런 데에 거의 2조 원, 또 내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저금리 대출이라든가 보증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또 뭐 신용 대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령 사스 때는 7조 5천억, 또 메르스 때 2015년에는 11조 원 넘는 추경을 이제 했었는데 이 추경 편성의 문제는 뭐냐면 4월 15일이 총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바뀌게 되니까 네. 아마도 여기서 추경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네. 어쩌면 4월 15일을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축이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네, 네. 2월 27일 날 한국은행에 이 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음. 과연 여기에서 2월 27일 날 금리를 낮출 것이냐? 실은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미국 문제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 판단은 지금부터 이 2월 27일까지 국내의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가 굉장히 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금리와 통화 정책을 추경.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을요.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